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누가 파이를 훔쳤나? 그들이 재판정에 도착했을 때 갖가지 새들과 짐승들 그리고 한 세트의 트럼프 병정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맨 앞 옥자에는 하트나라의 왕과 여왕이 앉아 있었으며 그 앞에 사슬에 묶인 시종무관 하트의 잭이 서 있었다. 두 명의 병사가 양쪽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고 양옆에는 하얀 토끼가 한 손에 트럼펫, 다른 손엔 양피 두루마리를 쥐고 버티고 서 있었다. 재판정 한복판엔 커다란 파이 접시가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파이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앨리스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시장기를 느꼈다. 재판이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앨리스는 입안에 군침이 도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저 파이를 모두에게 나눠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나 그럴 기회는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아 앨리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재판정 같은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앨리스였지만 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들의 이름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기뻤다. 저거 판사야. 앨리스는 속으로 소리쳤다. 가발을 쓴 걸 보면 알 수 있거든? 판사 역은 왕이 맡고 있었는데 커다란 가발 위에 왕관을 얹고 있어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자기 자신도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았다. 저곳이 배심원석이겠지? 그리고 저 12마리 동물들이 배심원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앨리스는 배심원이란 말을 소리내어 몇 번인가 되풀이했다.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나 짐승들 중에서 그런 것을 아는 존재는 극히 드물 것 같아 몹시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12마리의 배심원들은 무엇인가를 바쁘게 쓰고 있었다. 저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속삭여 물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을 텐데. 그들은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핀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바보 같은 것들이군. 무심코 이렇게 소리치던 앨리스는 하얀 토끼가 법정에서는 정숙하시오.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왕이 안경을 꺼내 쓰고 소리친 자를 찾으려는 듯 불안한 시선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앨리스가 어깨너머로 훔쳐보니 배심원 모두가 그들의 판자에 바보 같은 것들이군 이라고 써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바보라는 글자도 쓸 줄 몰라 다른 자에게 묻는 동물도 보였다. 저렇게 되는 대로 받았으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판자가 엉망이 되겠는걸? 앨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필로 판자를 벅벅 그어대는 배심원을 발견한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뒤로 돌아가 기회를 엿보다가 연필을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어찌나 빨랐던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가련한 어린 배심원은 한동안 연필을 찾다가 마침내 포기한 듯 손가락으로 판자를 극적거렸다. 어린 배심원은 빌이라는 이름의 도마뱀이었다. 도마뱀 빌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헤랄드, 고소장을 읽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자 헤랄드라고 불린 하얀 토끼는 들고 있던 트럼펫을 3번이나 힘차게 불고는 양피 두루마리를 풀어
목청껏 읽기 시작했다. 하트나라의 여왕께서 그 더운 여름날에 온종일 과일 파이를 만드셨지. 하트나라의 시종무간 그는 그 파이를 훔쳐 어디엔가 멀리 가져갔네. 판결하라! 왕이 배심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 이릅니다. 하얀 토끼 헤랄드가 기겁하여 가로막았다.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지요. 좋아. 첫 번째 증인을 불러라.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자 헤랄드가 다시 한번 트럼펫을 힘차게 3번 불고 나서 소리쳤다.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이 해터였다. 그는 한 손엔 찻잔과 또 다른 손엔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그는 먼저 깍듯하게 예를 올렸다. 부르셨을 때 티타임이 끝나지 않아 여기까지 이것들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왕이 화가 치미는 듯 소리쳤다. 도대체 티타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해터는 난처한 얼굴로 이제 막 재판정에 들어서는 3월의 토끼를 바라보았다. 미친 토끼는 잠꾸러기 도어마우스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해터는 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제 생각으론 3월 14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친 토끼가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 소리쳤다. 닥쳐! 3월 15일이야! 무슨 소리야? 16일이지. 모두 적어라. 왕이 배심원들에게 명했다. 배심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낙서 투성이 위에다 그들이 말한 3개의 날짜를 적고는 돈으로 환산이라도 하려는 듯 그 뒤에 실링이나 펜스 따위의 화폐 단위를 붙였다. 모자를 벗어라. 왕이 모자장이 해터에게 무례를 꾸짖듯 명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해터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훔쳤구나. 왕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고는 배심원들을 돌아보자 그들은 즉시 그 사실을 기록했다.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란 해터가 불이 나게 변명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자를 만드는 모자장이 올시다. 여왕이 안경을 끼고 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려보았기 때문에 해터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증언을 시작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우물쭈물하지 말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 말은 해터에게 조금도 용기를 줄 수 없었다. 그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며 여왕의 눈치를 살피다가 빵을 한 입 베어 문다는 게 그만 찻잔을 물어뜯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앨리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잠시 후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이 다시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꿔 견딜 수 있는 한 있어 보기로 작정했다. 제발 밀지 좀 말아줘. 그녀 옆에 앉아 졸고 있던 도어마우스가 투덜거렸다. 숨이 막힐 지경이야. 어쩔 수 없어. 앨리스가 미안한 듯 말했다. 나는 막 커지고 있거든. 넌 여기에서 커질 권리가 없어. 도어마우스가 제법 호통치듯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앨리스가 만만치 않게 소리쳤다. 누구든지 잘하는 법이야. 너도 그렇고. 그래. 하지만 난 정상적인 속도로 크고 있어.
장꾸러기 쥐가 반박했다. 너처럼 터무니없이 갑자기 크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내뱉듯이 말하고는 그는 일어서서 재판정의 다른 쪽으로 비척거리며 가버렸다. 이러는 사이 모자장이 해터에게 눈 한 번 떼지 않고 노려보고 있던 여왕이 도어마우스가 자리를 옮기자 한 검찰관에게 명을 내렸다. 지난번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명단을 가져오너라. 이 말을 들은 해터는 어찌나 심하게 떨어대는지 구두가 벗겨져 나갔다. 증언을 하라니까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냐? 화가 난 왕이 떨고 있는 해터에게 소리쳤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이번엔 불안해하든 않든 간에 목을 베어버리겠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저는 불쌍한 자올시다. 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티타임을 시작한 것은 약 일주일 전이었고 반짝거리기 시작한 것은 반짝거리다니 뭐가 찻잔 속에서 차가 햇빛에 날 놀릴 작정이냐? 계속해. 저는 불쌍한 자올습니다. 모자장이는 부들부들 떨며 계속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은 햇빛이 비치면 반짝인다고 3월의 토끼가 말하는 바람에 난 그런 적이 없어. 미친 토끼가 허겁지겁 가로막았다. 내가 그랬잖아. 해터가 목청을 높여 고집했다. 난 아냐. 토끼가 있는 힘을 다해 악을 썼다. 토끼가 부정하고 있었다. 왕이 배심원들에게 명했다. 그 부분은 삭제하라. 아, 그럼 도마우스가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이렇게 둘러댄 모자장이는 불안한 시선으로 도어마우스를 찾았다. 또 아니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잠꾸러기 쥐가 거부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난 버터빵을 조금 잘라. 해터가 안심하고 말을 계속하자 배심원 하나가 가로막듯 물었다. 도마우스가 뭐라고 했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야 하느니라. 왕의 근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벨 것이니라. 새파랗게 질린 모자장이는 들고 있던 찻잔과 빵을 떨어뜨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저는 아주 불쌍한 자 옳습니다, 전하. 너는 말하는 것도 정말 형편없구나. 왕이 딱하다는 듯 혀를 찼다. 이때 돼지쥐 한 마리가 왕의 말에 박수를 쳤으나 그는 즉각 감찰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제지하는 방법은 꽤 힘들어 보였다. 검찰관은 두꺼운 천으로 된 자루를 돼지쥐의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씌워 묶어버렸다. 어머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앨리스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걸 기쁘게 생각했다.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폭소가 터졌으나 검찰관에 의해 즉각 제지되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가끔 읽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거든. 그게 내가 아는 것의 전부라면 내려가도 좋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해터가 겁에 잔뜩 질려 대답했다. 여기가 바닥인걸요, 전하. 그럼 앉으면 될 게 아니냐, 이 불쌍한 것아. 이번에도 또 돼지쥐 한 마리가 폭소를 터뜨렸으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제지당했다. 어머나, 저러다 돼지쥐 죽이겠네. 앨리스는 안타까웠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저래선 안 돼. 보다 인도적으로 대해줘야 해. 더구나 여긴 재판정이잖아. 저는 빨리 가서
티타임을 끝냈으면 하는데요. 해터가 불안한 시선으로 가수들의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왕을 훔쳐보며 왕에게 애걸하다시피 말했다. 그래, 가도 좋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자장이는 구두를 신을 생각도 못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재판정에서 뛰어나갔다. 그런 직후 저자를 따라가 밖에서 목을 베어라 하고 마침내 가수의 명단에서 해터의 이름을 찾아낸 여왕이 한 검찰관에게 호통쳐 말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도망친 해터의 모습은 검찰관이 재판정의 문에 이르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왕의 명령이 다시 장내에 울렸다.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다. 그녀는 후춧가루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앨리스는 그녀가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누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문가에 앉아있는 짐승들과 트럼프 병정들이 일제히 재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증언을 시작하라. 왕이 명령을 내렸으나 요리사는 왠지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싫습니다. 요리사가 말했다. 왕은 어찌할 줄 몰라 서깃격인 하얀 토끼 헤랄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재빠르게 나직한 목소리로 기뜸을 해주었다. 전하, 반대 신문을 하셔야죠. 그래, 그렇다면 하고 말고. 이렇게 말을 했으나 왕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뜩 상을 찌푸린 채 요리사를 노려본 다음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파이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대부분 후춧가루로 만듭니다. 요리사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들렸어. 당밀로 만드는 거야. 그녀의 뒤에서 잠에서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어 마우스였다. 저것을 당장 끌어내라! 여왕이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당장 끌어내 두들기고 짓밟고 수염을 잘라버려라. 이때부터 잠시 동안 재판정은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잠꾸러기 도어마우스를 끌어내느라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겨우 다시 잠잠해졌을 때 살펴보니 이미 요리사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상관없어. 왕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말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이렇게 명하고 난 왕은 여왕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여보, 다음 증인의 반대 신문은 당신이 하구려. 난 이런 건 골치가 아파서 딱 질색이거든. 앨리스는 명단을 부지런히 넘기고 있는 하얀 토끼 헤럴드를 바라보며 다음 증인은 어떤 인물일까 하고 호기심이 일었다. 아직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던 그녀는 토끼가 가느다란 목청을 있는 대로 뽑아 다음 증인의 이름을 부르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앨리스,